여러분, 인공지능. 어떨 때는요, 진실을 밝히는 정말 강력한 탐정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흔적도 없이 범죄를 계획하는 가장 교활한 공범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바로 이 AI의 두 얼굴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인공지능이 인간은 도저히 볼 수 없는 어떤 진실을 꿰뚫어 본다면 어떨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요, 아주 흥미롭지만 또 굉장히 복잡한 실제 법률 사건을 통해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다 끝났어요. 그런데도, 내 진실은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어. 이렇게 느꼈던 한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결국 법정 구속까지 갔다가 출소하기까지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한 개인이 겪어야 했던 그 길고 힘든 법적 여정이 정말 고스란히 담겨 있죠. 의뢰인은 확신했어요. 재판에서 분명 무죄를 받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 무시당했다. 이렇게요.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겠죠. 바로 이때 변호사가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결정을 내립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사건의 모든 자료를 AI 모델에 그냥 통째로 넣어버린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냥 다 따로따로 흩어진 정보 조각들이잖아요. 법정 구속 기록,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대학 징계 이런 것들을 AI가 대체 어떻게 하나로 쫙 엮어냈을까요? 놀랍게도 AI는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성범죄라는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일 정도로 정확한 통찰을 단번에 딱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그냥 단순히 팩트체크만 한 게 아니었던 거죠. 수천 페이지나 되는 기록 속에서 우리 인간을 쉽게 놓칠 수 있는 그런 미묘한 어조의 변화라던가 감정적인 서술이랑 딱딱한 법률 용어가 막 뒤섞여 있는 그런 복잡한 문정들 있잖아요. 그 안에 숨어 있는 진짜 의도까지 파악해낸 겁니다. 와, 이건 뭐 기계가 인간의 감정까지 읽어냈다고 봐야죠. 근데 AI의 능력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한번 보세요.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이런 여러 AI 모델들한테 이 사건 데이터를 주고 자, 한번 예측해봐 했더니 와, 실제 판결이랑 거의 똑같은 예상 형량하고 배상액을 내놓는 거예요. 이건 뭐 거의 미래를 내다본 수준 아닙니까? 자, 이렇게 진실을 꿰뚫어보는 정말 놀라운 능력을 봤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봐야 합니다. 이 엄청난 힘이 과연 언제나 항상 선하게만 사용될 수 있을까요? 이 기술이라는 게요, 딱 외과 의사의 메스 같아요. 실력 있는 전문가 손에 쥐어주면 정의를 구현하고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 만약에 잘못된 의도를 가진 사람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바로 치명적인 무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 기술이 만약 범죄자의 손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완벽한 범죄를 위한 도구로 변해버리는지 그 정말 섬뜩한 과정을 단계별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전에는요, 누군가를 좀 파악하려면 며칠 밤낮으로 자료를 뒤져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이 사람 SNS 분석해봐. 딱 이 한 줄이면 끝납니다. 단 10초 만에 완벽한 프로필이 뚝딱 만들어져요. 지금 보시는 이 비교가 바로 그 말도 안 되는 속도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AI는 뭘 하느냐? 즉각적으로 타깃의 주요 동선, 혼자 산다 같은 거주 형태, 심지어는 외로움을 많이 탄다, 인정 욕구가 높다 같은 아주 깊은 심리적인 약점까지 싹 다 파악해내는 겁니다. 사실상 스토커한테는 그야말로 완벽한 표적 프로필이 그냥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범죄 계획은 훨씬 더 치밀해지기 시작합니다. 악의적인 사용자는 이제 AI한테 마치 범죄 전문가한테 자문이라도 구하듯이 과학 수사에 허점을 파고드는 이런 질문들을 막 던지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범죄를 저지르면 경찰이 어떻게 수사할까? 이걸 미리 시뮬레이션해보고 범행을 저지르기도 전에 법망의 허점을 다 찾아내는데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근데 이게 그냥 이럴 수도 있다 하는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 위협은 이미 현실이고요. 정말 무서운 속도로 커지고 있어요. 실제로 AI를 이용한 사기 범죄 불과 1년 만에 무려 40%나 급증했습니다.
이 데이터를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요. 특히 위험한 분야들이 눈에 띕니다. 개인정보를 순식간에 분석해서 스토킹에 악용하는 거, 그리고 딥페이크 기술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거, 심지어는 살인 계획을 세우는 데까지 AI의 그 엄청난 정보 종합 능력이 가장 치명적으로 쓰일 수 있는 분야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술 자체는 그냥 도구, 중립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대체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결국 모든 건 스크린 뒤에 있는 바로 그 사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사용자를 우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기술의 위험성을 딱 인지하고 방패를 드는 수호자 타입. 둘째, 위험한 줄도 모르고 그냥 재미로 선을 넘나드는 순진한 사용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명확한 악의를 가지고 이 기술을 칼처럼 휘두르는 악의적 행위자. 이렇게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결국 AI가 좀 무섭다고 느끼는 그런 건강한 경계심을 가진 사람이 가장 안전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에이 설마 나한테 무슨 일이 있겠어? 하는 아니란 생각. 그런 무관심이 스스로를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강력한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는 도구의 오용을 막아야 할 책임. 과연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이 답은 사실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집단에게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 개인들은 온라인에 남기는 나의 디지털 발자국을 최소화하고 AI에 대해 더 잘 알아야 하고요. 두 번째, 기술을 만드는 기업들은 더 강력한 안전장치를 만들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정부는 이 무서운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고 수사 역량도 키워야겠죠. 결국 궁극적으로 보면요. 이 모든 논의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중요한 건 칼이 아니라 그 칼을 쥔 손의 의도와 윤리라는 거죠. 이제 이 기술은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택은 더 이상 개발자나 어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만의 몫이 아니겠죠? 기술은 이미 우리 모두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자,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사용자가 되시겠습니까?